엄마, 추워요. 배고파요. 그래, 얘들아. 얼른 집에 가자. 앞쪽에서 한 여자가 폐지 실은 리어카를 끌고 가고 있었고 그 위에는 쌍둥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빙판길이었습니다. 오후 3시 눈이 거칠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고급 세단에서 내린 노인이 걸음을 멈췄어요. 순간 리어카가 미끄러졌고 아이들이 차도로 굴러떨어졌습니다. 트럭이 달려왔습니다. 기익 급브레이크 소리. 노인은 아이를 밀어내고 대신 부딪혔습니다. 눈 위로 피가 번졌습니다. 할아버지. 처음 본 노인을 아이는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 호칭에 노인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 사고는 6해 전 그가 외면했던 선택의 끝이었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하루 따뜻한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6년 전부터 시작됩니다. 6년 전 봄이었습니다. 시민단체에서 이동현이 조미래를 처음 만났어요. 둘 다 봉사활동을 하는 대학생이었습니다. 동현은 사회복지학과, 미래는 간호학과였죠. 몇 달 함께하면서 가까워졌어요. 미래가 자신의 비밀을 털어놨습니다. 저 북한에서 온 가족이거든요. 정확히는 중국에서 태어났고 엄마가 탈북민이에요. 동현은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게 뭐 어때서요? 1년 후 동현이 아버지를 찾아갔어요. 승철그룹 회장실이었습니다. 아버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조미래라는 분이에요. 승철이 냉정하게 말했어요. 신혼조회부터 하자. 이틀 뒤 결과가 나왔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 2세대라고 적혀 있었어요. 동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언제 상견례 할까요? 승철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이걸 보고도 같은 소리 할 수 있겠냐? 네, 할 수 있어요. 동현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우리 집안에 그런 출신은 안 된다. 다른 사람 만나라. 싫습니다. 승철이 들고 있던 찻잔이 손에서 미끄러졌어요.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짜르륵. 감히 아버지한테 대들어? 동현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미래 씨와 결혼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서 나갔어요. 승철은 깨진 찻잔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외아들이 자신을 거역한 건 처음이었어요. 동현과 미래는 구청에서 혼인신고를 했어요. 증인은 시민단체 동료들이었습니다. 작은 원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승철은 아들의 카드를 모두 정지시켰습니다. 용돈도 끊었어요. 동현이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승철은 연락하지 않았어요. 동현이 여러 번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미래가 임신한 건 결혼 6개월 후였어요. 쌍둥이였습니다. 동현이 무척 기뻐했어요. 아버지께 알려드릴까? 미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말고요. 그해 겨울 화재 신고가 들어왔어요. 시내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홀몸 어르신들이 많이 사는 곳이었어요. 동현이 뉴스를 보다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위험해요. 119가 있잖아요. 미래가 말렸어요. 도착하기 전까지 누군가는 도와야 해. 동현이 나갔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현장에 도착한 동현이 연기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3층, 4층, 5층을 오가며 12명을 구해냈어요. 마지막 할머니를 업고 내려오다 계단이 무너졌습니다. 할머니를 밀어내고 동현이 깔렸어요. 119가 도착했을 때는 늦었습니다. 사흘 만에 세상을 떠났어요. 장례식장에 미래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임신 8개월 배였어요. 승철은 오지 않았습니다. 시민단체 동료들과 구해낸 분들만 와서 절했어요. 한 달 뒤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하은이와 하진이었어요. 아이들은 아빠를 닮았습니다. 미래가 눈물을 흘렸어요. 혼자 키워야 했습니다. 6년이 흘렸습니다. 미래는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하은이와 하진이가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나가서 리어카를 끌었어요. 폐지를 모으는 일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10,000원 정도였어요. 그래도 아이들 밥값은 됐습니다. 엄마, 언제 와? 하은이가 전화를 걸었어요. 곧 갈게. 하진이랑 숙제해. 미래가 무거운 리어카를 끌고 골목을 지났습니다. 겨울이라 더 힘들었어요. 장갑도 낡아서 손이 시렸습니다. 그때 승철이 차에서 내렸어요. 신규 매장 부지를 보러 온 길이었습니다. 골목에서 낯익은 실루엣이 보였어요. 저 여자가 가까이 다가가니 조미래였습니다. 6년 만이었어요. 훨씬 야위어 있었습니다. 뒤에서 아이 둘이 뛰어왔어요. 엄마. 하은이가 미래의 다리를 안았습니다. 하진이도 달려와서 매달렸어요. 승철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 아이의 얼굴이 동현이었어요. 어린 시절 동현과 똑같았습니다. 눈매, 코, 입모양이 그대로였어요. 하은이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까지 동현과 같았어요. 승철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설마 저 아이들이. 미래가 아이들 손을 잡고 걸어갔어요. 리어카는 그대로 두고 갔습니다. 너무 무거워서 끌고 갈 수 없었어요. 승철이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세 사람이 지하 반지하로 들어갔어요.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승철이 한참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리어카 위 폐지가 날렸습니다. 승철은 움직이지 못했어요. 동현아, 혹시 너희. 중얼거리다 말았습니다. 확신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 아이의 웃음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동현이 7살 때와 똑같았어요. 승철이 차로 돌아갔습니다. 손이 떨려서 시동을 걸 수 없었어요. 알아봐야겠다. 그날 밤 승철이 사설 탐정을 불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사설 탐정이 승철을 찾아왔어요. 두꺼운 봉투를 건넸습니다. 조사 결과입니다. 승철이 봉투를 열었어요.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미래와 아이들의 일상이었어요. 새벽 5시에 나가는 미래. 혼자 집을 지키는 쌍둥이들. 저녁 늦게 돌아와서 라면 끓이는 모습. DNA 검사도 했습니다. 탐정이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혈액형 분석 결과였습니다. 이동현 씨와 99.9% 일치합니다. 승철의 손이 떨렸어요.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출생신고서도 있어요. 부칠란에 이동현, 모칠란에 조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승철이 주저앉았어요. 네, 내 손자들이구나. 6년 동안 몰랐습니다. 손자들이 그렇게 어렵게 살고 있는 줄 몰랐어요. 동현이 아이들을 남기고 갔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더 조사할 게 있나요? 탐정이 물었어요. 승철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승철이 동현 영정사진 앞에 앉았어요. 미안하다, 동현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그렇게 훌륭한 일을 했는지도 몰랐어. 신문 기사를 다시 찾아봤어요. 6년 전 화재 소식이었습니다. 시민 영웅 이동현, 12명 구하고 순직. 승철이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틀렸다. 미래 씨가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렸습니다. 손자들은 할아버지가 있는 줄도 몰랐어요. 승철이 결심했습니다. 만나봐야겠다. 하지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몰랐어요. 갑자기 나타나서 할아버지라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어요. 비서였습니다. 회장님, 긴급 상황입니다. 신규 매장 부지 쪽에서 사고가 났다고 해요.
승철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슨 사고? 아이가 차에 치일 뻔했는데 누군가 구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다치셨어요. 승철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혹시 하은이나 하진이가? 승철이 급하게 현장으로 달려갔어요. 눈이 세차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이 들렸어요. 도착하니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자신이 쓰러져 있었어요. 의식을 잃고 누워 있었습니다. 구급대원이 응급처치를 하고 있었어요. 옆에서 미래가 울고 있었습니다. 하진이를 꽉 안고 있었어요. 아저씨가 하진이를 구해주셨어요. 지나가던 사람이 설명했습니다. 아이가 빙판에서 미끄러져 차도로 떨어졌는데 밀어내고 대신 차에 부딪히셨어요. 30분 전 일이었어요. 미래가 리어카를 끌다가 넘어졌습니다. 하진이가 엄마 걱정에 뛰어가다 미끄러졌어요. 트럭이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그때 승철이 나타났어요. 본능적으로 하진이를 밀어냈습니다. 대신 자신이 트럭에 부딪혔어요. 할아버지. 하진이가 쓰러진 승철을 보고 소리쳤습니다. 왜 할아버지라고 불렀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가족분이신가요? 구급대원이 미래에게 물었습니다. 미래가 당황했어요.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구해준 분이었어요. 네, 가족입니다. 미래가 처음으로 거짓말을 했어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승철이 응급실로 실려 들어갔어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혈액형이 뭔지 아세요? RH-AB형인데 아주 희귀해요. 미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동영과 같은 혈액형이었어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승철이라고 나와 있네요. 미래가 주저앉았어요. 시아버지였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승철이 눈을 떴어요. 병실이 낯설었습니다. 몸이 무겁고 아팠어요. 옆에서 누군가 졸고 있었습니다. 조미래였어요. 의자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승철이 몸을 움직이자 미래가 깼어요. 깨어나셨네요. 목소리가 조용했습니다. 아이들은? 승철이 먼저 물었어요. 복도에 있어요. 하진이가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미래가 일어났습니다. 왜 그런 일을 하셨어요? 그냥 아이가 위험해 보여서요. 승철이 대답했어요. 미래를 바로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고마워요. 미래가 고개를 숙였어요. 한참 침묵이 흘렸습니다. 승철이 용기를 냈어요. 혹시 아이들 아버지가 6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미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재 현장에서요. 사람들을 구하다가 승철의 가슴이 아팠어요. 이동현이라는 분인가요? 미래가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제 아들입니다. 미래가 얼어붙었어요. 그럼 아버님이? 네, 승철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정적이 흘렸어요. 미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가야겠어요. 잠깐만요. 승철이 손을 뻗었어요. 6년 동안 몰랐어요. 손자들이 있다는 것도, 동현이가 그렇게 훌륭한 일을 했다는 것도. 미래가 멈췄습니다. 신문에서 봤어요. 12명을 구했다고 했더군요. 승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버지가 틀렸어요. 미안합니다. 미래가 돌아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동현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아버님이 반대하셔도 이해한다고 했어요. 그랬군요. 승철이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마지막에 아버님께 전화드리려고 했어요.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했는데 받지 않았죠. 제가 받지 않았어요. 승철이 자책했습니다. 아이들 얘기였을 텐데. 문이 열렸어요. 하진이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아요?
승철과 미래가 서로를 봤어요. 아이는 할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승철이 눈을 떴어요. 병실이 낯설었습니다. 몸이 무겁고 아팠어요. 옆에서 누군가 졸고 있었습니다. 조미래였어요. 의자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승철이 몸을 움직이자 미래가 깼어요. 깨어나셨네요. 목소리가 조용했습니다. 아이들은? 승철이 먼저 물었어요. 복도에 있어요. 하진이가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미래가 일어났습니다. 왜 그런 일을 하셨어요? 그냥 아이가 위험해 보여서요. 승철이 대답했어요. 미래를 바로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고마워요. 미래가 고개를 숙였어요. 한참 침묵이 흘렸습니다. 승철이 용기를 냈어요. 혹시 아이들 아버지가 6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미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재 현장에서요. 사람들을 구하다가 승철의 가슴이 아팠어요. 이동현이라는 분인가요? 미래가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제 아들입니다. 미래가 얼어붙었어요. 그럼 아버님이, 네, 승철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정적이 흘렸어요. 미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가야겠어요. 잠깐만요. 승철이 손을 뻗었어요. 6년 동안 몰랐어요. 손자들이 있다는 것도, 동현이가 그렇게 훌륭한 일을 했다는 것도. 미래가 멈췄습니다. 신문에서 봤어요. 12명을 구했다고 했더군요. 승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버지가 틀렸어요. 미안합니다. 미래가 돌아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동현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아버님이 반대하셔도 이해한다고 했어요. 그랬군요. 승철이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마지막에 아버님께 전화드리려고 했어요.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했는데 받지 않았죠. 제가 받지 않았어요. 승철이 자책했습니다. 아이들 얘기였을 텐데. 문이 열렸어요. 하진이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아요? 승철과 미래가 서로를 봤어요. 아이는 할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흘렸습니다. 승철이 퇴원 후 첫 방문을 했어요. 손에 작은 선물을 들고 있었습니다. 미래가 문을 열어줬어요. 어서 오세요. 목소리가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할아버지. 하진이가 뛰어와서 안겼어요. 하은이는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승철이 선물을 꺼냈어요. 색연필과 스케치북이었습니다. 그림 그리기 좋아한다고 해서요. 하진이가 눈을 반짝였어요. 하은이도 가까이 와서 구경했습니다. 밥 드시고 가세요. 미래가 라면을 끓여줬어요. 네 사람이 작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소박하지만 따뜻한 시간이었어요. 할아버지는 어렸을 때 뭘 좋아하셨어요? 하진이가 물었어요.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어. 아빠도 그림 잘 그렸다고 엄마가 그랬어요. 하은이가 처음으로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승철이 미래를 봤어요. 미래가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식사 후 아이들이 그림을 그렸어요. 하은이가 4명의 사람을 그렸습니다. 손을 잡고 서 있는 가족이었어요. 이게 누구야? 엄마, 나 하진이. 그리고 아빠요. 하은이가 대답했어요. 아빠는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셔. 승철의 눈이 젖었습니다. 그래, 아빠가 지켜보고 계시겠지. 해가 지자 승철이 일어났어요. 이제 가봐야겠어요. 다음에 또 오세요. 아이들이 좋아해요. 미래가 말했습니다. 현관에서 하진이가 물었어요. 할아버지, 다음에 언제 와요? 엄마가 괜찮다고 하시면요. 일주일 후에 오세요. 미래가 대답했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승철이 복도를 걸어 내려갔어요. 뒤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족이 되는 건 시간이 걸리지만 기다릴 수 있었어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이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시는지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